체중이 같지만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 동안 잠자면 근육이 많은 사람은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거의 태우게 되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은 미처 태우지 못한 잉여 칼로리가 있어서 그게 다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 1k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3칼로리가 필요하지만 지방은 4.5칼로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은 지방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돈이 돈을 벌듯이 지방이 지방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놀랍게도 다이어트로, 특히 운동 없이 하는 다이어트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지방과 근육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근육은 이렇게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으로 그렇습니다. 적게 먹어서 체중이 줄 때 지방이 많이 줄면 좋겠지만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20대 중반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우리 몸은 어떻게든 지방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방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다음 한 끼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사실 지방은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뿐 우리 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단열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장의 보호를 하기도 하며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집을 단열하는 스티로폼 같은 건데 유사시에는 비상식량으로 뜯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가볍습니다. 탄수화물은 그람당 4.1칼로리를 내고 지방은 9.3칼로리를 냅니다. 즉 에너지 바라고 했을 때 지방이 더 휴대성이 좋은 겁니다. 이 정도로도 몸이 지방을 갖고 있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으로 지방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유지비가 적어서 갖고 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끼니가 보장되지 않았던 환경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을 저장하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올 어려운 시간을 대비하는 좋은 보험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본능이 있는 몸들이 살아남아 우리 조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런 몸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어떨까요? 먹을 게 풍부해진 현대에는 근육이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으로 주목받지만 사실 에너지를 많이 태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근육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어떻게든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없이 다이어트 했을 때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공장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몸매가 볼링핀 형태라고 하고 목표가 이런 콜라병 몸매라고 할 때 이런 다이어트로는 볼링핀이 콜라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씬한 볼링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볼링핀일 거면 날씬한 볼링핀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네. 문제는 이 날씬한 볼링핀은 유지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식사를 예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쓰이는 칼로리도 함께 줄어서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히려 쓰지 못하고 남는 칼로리, 잉여 칼로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걸 몸은 당연히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최근 여러 차례 기근을 겪으며 기존에 저장했던 것을 분해해서 여기저기 막는 식으로 대응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몸은 밖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 지금 우리 주인이 음식을 잘 못 구하는구나, 평소보다 더 많이 저장해야겠네 라고 생각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중이 늘 때 이번에는 뭐가 늘어날까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날까요? 지방이 늘어날까요? 빠질 때는 근육이 많이 빠졌으니까 늘어날 때도 근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죠? 하지만 근육보다 지방이 더 늘어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떨어진 20대 중반 이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방은 근육에 비해 만들기가 쉽죠. 먹고 잠만 자도 지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유지하기도 쉽고 먼 훗날에도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고 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면 근육을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운동도 해야 되고 단백질도 필요하죠. 게다가 몸은 어차피 우리가 근육을 잘 안 쓴다는 걸 알고 있고 애초에 그래서 없앤 거기 때문에 근육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사이클이 진행되면 같은 체중으로 돌아와도 이전보다 지방이 늘고 근육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또 체중이 같아도 지방과 근육은 몸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도 다르기 때문에 지방이 더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성은 복부에, 여성은 하체에 지방이 잘 보이죠. 그래서 그쪽이 더 두꺼워지고 반면에 근육이 있는 부분은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근육이 빠지고 늘 때는 지방이 느는 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방세포가 많은 부위는 계속 부풀고 근육은 점점 가늘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태우려면 몸이 쓰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고 그 에너지가 높으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 만들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도 에너지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체중은 같은데 근육이 줄었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근육들 입장에서는 그람당 감당해야 되는 체중이 늘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사는 게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실제로 근육들이 일을 더 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한 것처럼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할 의욕도 잘 안 생깁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위에 이 분수 그림은 운동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지만 이건 사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은 어린 시절에는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지방만 빼는 게 가능합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식사량을 줄이면 신기할 정도로 지방만 빠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기들은 누워서 먹기만 해도 근육이 쑥쑥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5살에서 6살이 될 때 역기 한 번 안 들어도 보디빌더가 1년 내내 운동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근육량이 더 늘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호르몬이 20대 중반에 꺾이면 좋은 시절은 끝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점심을 늦게 먹거나 너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하면 짧지만 앞에서 말한 1단계 단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식사에서 이전에 덜 먹은 걸 만회하려고 많이 먹으면 몸은 당연히 뭔가를 저장하려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2단계 근육보다 지방을 더 늘리는 2단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굳이 다이어트하고 요요 겪는 거 없이도 이 손해보는 트레이드 근육 내주고 지방 영입하는 트레이드에 동참하는 거고 아무리 작더라도 오랫동안 이걸 반복하면 어느 날 체중은 같은데 몸 모양은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 근육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몸의 볼링핀과 삶이 서서히 운동이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